다음 토픽은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을 우리는 두 개의 이제 렉처 노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첫 번째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 처음에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의 어떤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프라이멀 폼과 듀얼 폼이라고 하는 두 개의 얼터너티브한 포뮬레이션이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고 팔로우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퍼런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소프트 벡터 머신이 이제 딥러닝 직전에 이제 가장 널리 사용되고 가장 강력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었고요. 굉장히 많은 교과서와 많은 참고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걸 보더라도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먼저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이란 무엇이냐 하면 다음과 같은 셋업을 가정을 한번 해보죠. 우리에게 K개의 클래스가 있어요. 만약에 숫자를 0부터 9까지 분류하는 거라면 K가 10일 거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면 K가 2겠죠. 어쨌든 K개의 클래스로 나누는 그런 K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가정을 해보고요. 우리에게 어떤 G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의 입력 X를 넣어요. 그랬을 때 i번째 클래스, ci라고 하는 i번째 클래스를 위에서 존재하는 gi라고 하는 함수가 있으니 그것의 값이 다른 모든 클래스에 대한 g 값보다 크다면, 그렇죠? 즉 i가 아닌 모든 j에 대해서 gj에 x를 넣은 것보다 gi라고 하는 함수에 x를 넣은 그 값이 가장 클 때 이때 우리는 x라는 것이 i번째 클래스인 ci에 속한다라고 하자라고 하는 것이 k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고, 정확히는 디스크리미넌트 펑션 g라고 하는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을 쓰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함수, 즉 ci라고 하는 i번째 클래스가 있으면 요거랑 언제나 같이 다녀요. ci를 대표하는 그런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걔를 gi라고 하고 여기에 어떤 x라고 하는 값을 넣어봤을 때 특정한 값을 리턴할 거고요. 그 값이 모든 클래스 중에 i번째 클래스에 대한 gi가 제일 높은 값을 준다. 그러면 x라는 녀석이 ci다라고 판정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식의 함수를 우리는 디스크리미넌트, 즉 분류해주는 그런 함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 SVM 할 때도 우리 여전히 이제 이런 디스크리미넌트 함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뭐 쉬운 사례가 다른 거 없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기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을 정의하냐 하면 probability인데 포스트의 probability, 즉 x라는 걸 봤을 때 ci라는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값을 우리는 gi로 쓰자. 이렇게 정의하는 이런 클래시피케이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클래스가 3개라면 x가 주어졌을 때 c1의 확률 비교하고 그 다음에 c2의 확률 그리고 c3의 확률 각각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봤더니 이 값이 제일 크더라. 그러면 이 x는 C2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뭐 다른 클래스를 듣게 되면 이제 이런 포스트리어 확률에 기인한 그런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이라고 하면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각 클래스를 대표하는 하나씩의 함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인풋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런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을 태워보면 이제 각 위치에 대해서 가장 디스크리미넌트 값이 높은 그런 클래스가 있을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인풋 스페이스 또는 만약에 우리가 피처 익스트랙션 같은 것을 한 그런 스페이스라면 피처 스페이스라고 부를 것이고 어쨌든 그 피처 스페이스를 여기서는 K개의 디시전 리전으로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x1, x2 뭐 인풋도 좋고 피처도 좋아요. x1, x2가 그냥 로 값이라면 인풋 스페이스가 될 거고 이것을 그 피처 익스트랙션이나 이런 걸 거친 그런 스페이스라고 하면 피처 스페이스가 될 거고 어쨌든 이런 스페이스 상에서 만약에 보면 여기 R2의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부분에서는 G2의 값이 가장 큰 거죠.
그죠? x를 넣어보면 G1, G2, G3 다 물어보면 G2의 값이 가장 높은 그런 x들로 구성되어 있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 부분은 G3 물어봤을 때 x를 넣고 G1, G2, G3한테 물어봤을 때 G3의 값이 가장 높은 그런 영역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R1 즉 G1의 값이 가장 높은 그런 영역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옵셔널리 조금 퍼지하다, 그래서 뭐 너무 낮거나 아니면 세 개가 비슷하거나 뭐 좀 이렇게 불분명한 부분에 이런 리젝트, 그러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불확실한 그런 영역을 뭐 둘 수도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클래스를 이용해서 설명을 이제 한 예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여기 나와 있는 요 세 개의 R1, R2, R3 이런 것들을 decision region이라고 하고, 요 example에서는 K가 3인 그런 예제의 decision region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decision region, 예를 들면 i번째 decision region을 Ri라고 했을 때 Ri는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x들의 집합인데, 즉 예를 들면 뭐 두 번째라면 여기 x들의 집합인데, 어떤 x들이냐 하면 내가 만약에 두 번째라고 하면 R2라고 하면 G2가 가장 큰 그런 x들의 집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이란 일단 이해를 했을 것이고요. 꼭 리니어일 필요는 없습니다.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형태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디스크리미넌트 펑션 중에 리니어인 그런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펑션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포트 벡터 머신도 여기 관련이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은 당연히 x의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는 거죠. 예를 들면 g of x라는 것이 이렇게 W 트랜스포즈 x 더하기 b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그널을 구하는 웨이티드 썸과 바이어스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정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W는 웨이트 벡터이고 B는 바이어스이고 우리가 배운 바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 B라는 게 마이너스 스레시홀드였죠. 그래서 뭐 어떤 문헌을 보면 스레시홀드 웨이트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K개의 어떤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이 있다라고 가정을 우리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 하나의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바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생각해도 되죠. 나머지는 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뭐 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뒤쪽에 하겠지만 G of X라는 거에 부호를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양수면 뭐 양의 클래스, 음수면 음의 클래스 이렇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K개의 클래스가 있다면 하나의 클래스에 하나의 디스크리미넌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웨이티드 썸을 나타내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리뷰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바이어스라는 것을 W0로 놓고 그리고 X0라고 하는 가상의 입력이 있다라고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우리 뉴럴넷에서도 이렇게 했었는데 명확하게 바이어스하고 웨이트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런 노테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두 번째 노테이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명확히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케이스를 이용해서 쭉 진행을 할 겁니다. 서포트 팩터 머신도 마찬가지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가정하고 쭉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투 카테고리 케이스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K가 2인 이런 어떻게 보면 스페셜한 상황이라서 디스크리미넌트를 두 개 넣을 수도 있지만 하나를 가지고 보통 우리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G of X라고 하는 하나의 디스크리미넌트 함수를 정의하고요. W 트랜스포즈 X 더하기 B라고 정의하고, 만약에 그 값이 양수면 C1, 우리 전에 했던 뭐 노테이션들 하면 이게 플러스 클래스 또는 플러스 1, 그리고 그게 아니면 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여기서는 C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가 뭐 이제 그 C1하고 C2를 뭐 예를 들면 C2를 사실은 애매하게 정의했기 때문에 이게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뭐 역시 명확하게 한다면 이것을 0보다 작은 것으로 하고 GX가 0인 그런 소위 말하는 바운더리 상황을 별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어찌 됐건 간에 G of X가 0인 그런 곳에 있는 그 X들, 얘네들을 이제 이어서 살펴보면 얘네들이 결국은 디시전 바운더리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G가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위쪽은 양의 클래스 아니면 뭐 C1, 아래쪽은 C2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바운더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에 의해서 C1과 C2가 R1과 R2라고 하는 그런 리전으로 나뉘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를 우리가 디스크리미넌트로 쓴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바운더리가 라인이라는 뜻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더 고차원도 있기 때문에 라인의 제너럴한 텀인 하이퍼플레인이라고 우리는 불러줍니다. 그래서 하이퍼플레인 또는 그냥 쉽게 라인, 뭐 플레인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직선 또는 뭐 이런 면,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그 디스크리미넌트,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를 사용하는 그런 가정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논의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지오메트릭한 기하학적인 해석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의 바운더리 gx가 0이 되는 그런 바운더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살펴볼 텐데 g of x라는 것이 w 트랜스포즈 x 더하기 b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w의 의미는 무엇인지 b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지오메트리컬리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eight, 즉 g of x는 w 트랜스포즈 x 더하기 b라고 하는 이런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에서 이 W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G라고 하는 바운더리 위에 있는 두 개의 점 X1하고 X2 임의의 두 개의 점을 고려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GX1도 GX2도 모두 0이니까 두 개의 값이 같겠죠. 그리고 이렇게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W 트랜스포즈 X1 더하기 B는 W 트랜스포즈 X2 더하기 B가 될 것이고 한쪽으로 몰죠. 일단 B는 약분이 될 것이고 한쪽으로 모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두 개 벡터 사이의 내적이 0이라는 얘기니까 X1 빼기 X2 벡터는 당연히 이 G의 방향일 거고 W는 그것과 직교한다라는 의미겠죠. 즉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여기에 G of X라는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W 벡터란 이렇게 직각이 되는 이런 방향을 W가 나타내고 있게 됩니다. 즉 하이퍼플레인이라고 우리가 설명했는데 그것의 오리엔테이션을 이 W가 나타냅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그죠? 하이퍼플레인이 있으면 거기에 직각인 방향을 W가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W란 하이퍼플레인에 있는 어떤 벡터와도 노멀, 즉 직교이겠죠? 즉 서로 만나는 각도가 90도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하이퍼플레인 우리가 G라고 했지만 뭐 H라고도 여기서 불러줄 수 있고요. 이것이 인풋 스페이스 또는 뭐 피처 스페이스 다 좋습니다. 그것을 두 개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정할 거냐 하면 여기에 이렇게 H 또는 뭐 G of X가 있고 이 위쪽을 C1 그리고 GX가 양인 그런 영역 또는 뭐 이게 R1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 여기 아래쪽을 C2라고 할 거고 뭐 R2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여기는 X를 G에다 넣었을 때 그 값이 음인 그런 영역이 됩니다. G of X가 0인 것은 이 바운더리 자체이죠. 자,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W에 대해서 해석했고 그 다음에는 이 G of X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X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여기에 그림에 X라고 하는 점이 있죠. 그러면 이 X라는 점을 G에다 넣으면 그죠? 그때 뭐라고 뿅 값이 나올 텐데 그 값의 의미가 뭐냐라는 뜻이에요. 그 값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그 의미입니다. X로부터 하이퍼플레인 H까지의 거리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여기 요만큼 이게 거리죠 지금. 그런데 이제 그냥 거리라기보다는 알지브레이크한, 즉 음수도 될 수 있고 양수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algebraic measure of distance인 것이고 그 음양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미 답을 얘기했고요. x가 여기 있으면 이 하이퍼플레인 h하고의 거리,
근데 음도 될 수 있고 양도 될 수 있는 algebraic distance라는 것이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x라는 것을 뽀개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뽀개냐면 먼저 xp 벡터 얘는 뭐냐면 이렇게 그래서 x라고 하는 점을 h라고 하는 그 플레인으로 이렇게 프로젝션 시킨 포인트 이게 xp일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션 된 포인트가 정해지고 나면 거기서 이만큼 올라가면 되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부분 이렇게 두 개로 x라고 하는 벡터를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x가 이렇게 갔으면 x란 두 개의 컴포넌트로 우리는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p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x를 onto h, 즉 h에다 대고 normal projection 해준 그 부분이 되고요. 이게 xp겠죠.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이 값이라고 해보면 그죠? 우리가 뭐 궁금한 이 algebraic distance, 그래서 desired algebraic distance라고 해보죠. 그리고 이 r이라고 하는 값은 만약에 x가 large R1, 즉 우리 그림상으로 하면 이 위쪽이죠. 그죠? 여기 속하게 되면 positive distance, 그리고 반대로 이 아래쪽에 속하게 되면 x가 음이 되게 이렇게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디스턴스가 아니고 algebraic distance인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하이퍼플레인을 중심으로 한쪽은 R1, 다른 쪽은 R2라고 했죠. 다른 말로 하면 한쪽은 이 g of x가 포지티브인 영역, 다른 쪽은 네거티브인 영역인데 그냥 거리가 아니라 이 어느 사이드냐까지 같이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정보를. 자, 그 다음에 xp라고 하는 거는 하이퍼플레인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러니까 g라고 하는 우리 바운더리 이퀘이션 넣으면 당연히 0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g of x를 전개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g of x는 더블 트랜스포즈 x 더하기 b라고 했고 이 x를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xp 그리고 xp로부터 x까지 가는 그런 벡터 이렇게 두 개로 뽀갤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걸 전개해 보면 더블 트랜스포즈 xp 더하기 r의 더블 트랜스포즈 w의 크기 더하기 b가 되고 이 부분은 이 분모가 w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w의 크기 하나만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0이겠죠. 왜냐하면 위쪽에서 g에다가 xp를 넣으면 0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결국 요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바뀔 겁니다. 그렇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R이라고 하는 것, G라고 하는 것, 이것의 의미, 결국은 G를 노멀라이즈한 게 R이고 G를 W의 크기로 나눠준 것, 그것이 이제 정확히는 우리가 얘기했던 algebraic distance R이 되겠죠. 그래서 G는 R에 비례하는 값일 겁니다. 정확히는 G라는 녀석은 R 곱하기 W의 크기, 아니면 뭐 R이라는 것은 G 나누기 W의 크기,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G of X는 W 트랜스포즈 X 더하기 B라고 해서 W 얘기했어요. 하이퍼플레인에 직교 방향을 주는 벡터라고 이야기했고 GX라는 것은 이제 그 algebraic distance를 주는 거라고 얘기했고 그럼 B, 바이어스는 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GX라고 하는 것에다가 아니면 아까 여기에 이 공식을 유도를 했는데 이 공식에 만약에 우리가 원점을 우리의 x라고 생각해 보죠. 즉 이 원점이 지금 우리의 x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r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0이니까 r이란 r이란 b 오버 w 이렇게 되겠죠? 즉 r이란 w의 크기분의 b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오리진으로부터 h까지 하이퍼플레인까지의 그 거리가 이렇게 바이어스 나누기 w의 크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거리를 우리는 x는 0이다라고 넣으면 g라는 값이 우리에게 줄 것이고
그 값은 결국 바이어스 나누기 W의 크기에 의해서 알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B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이런 예제와 같은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B가 0이 아니라고 하면 그랬을 때 B는 그 G 측면으로 볼 때 양의 사이드, 즉 R1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음의 사이드에 있을 수도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으로 치면 B라고 하는 그 B 오버 그러니까 W 크기 W분의 B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 원점이 R2 쪽에 있으니까 이건 사실 음수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과는 반대로 만약에 B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원점이 H의 파지티브 사이드, 즉 R1에 있을 것이고 이 그림과 같은 이런 상황, 즉 원점이 이 G라고 하는 것의 음의 사이드에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살펴보면 바이어스가 음수일 겁니다. 뭐 트리비얼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B가 0이면 당연히 하이퍼플레인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호모지니어스 폼이라고 하고 바이어스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H라고 하는 하이퍼플레인은 오리진을 지나는 그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것을 다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즉 하이퍼플레인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측면과 결부지켜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쪽이 파지티브 사이드, 그리고 이쪽이 네거티브 사이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전개하고 있고요. 이 G of X라는 것은 피처 스페이스 또는 뭐 인풋 스페이스를 둘로 나누는 그런 역할. 그리고 W라고 하는 것은 이 서피스의 방향, 오리엔테이션을 결정하고요. 그렇죠? 반면에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은 이 서피스의 위치, 로케이션을 결정해 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 선형 방정식에서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하죠. 이 바이어스가 말 그대로 이런 쉬프트 정도, 옵셋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W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방향을 준다라는 그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G of X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X로부터 하이퍼플레인까지의 어떤 signed distance라는 그런 개념을 주는 거죠. 그래서 부호, 왜냐하면 파지티브 쪽에 있다면 이게 양일 거고 네거티브 쪽에 있다면 음일 겁니다. 그래서 signed인 거고 그리고 거리에 비례하는 그런 퀀티티를 갖기 때문에 signed distance에 비례하는 그런 값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G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궁금한 그 쿼리 포인트 X라고 하는 것의 그 클래스가 정해지게 됩니다. 양일 경우에 양의 클래스, GX가 음일 경우에 음의 클래스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